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를 논의할 외교부 주재 공개 토론회가 오늘 오전 10시에 열리는데요. 근데 여기에 그 관련 단체자 가운데 일부가 불참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곳 가운데 한 곳이 바로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속 대리인단인데요. 이 대리인단 소속의 김정희 변호사 연결해서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변호사는 그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대리하는 분이기도 한데요. 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희 변호사입니다. 네, 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열리는 토론회에서 어떤 내용이 주되게 논의될 예정이었습니까? 저희가 듣기로는 일단은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마련하겠다라고 이제 외교부가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데, 일단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보고 싶다라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피해자 측이 납득할 수 있는 의견을 만들기 위해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라는 취지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제 해법이 모색이 되는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근데 왜 불참을 결정을 하셨어요? 일단은 저희가 불참하게 된 이유는 사실 답정너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것 같고요. 그 결론을 통과시키기 위한 통과 의뢰 자리, 형식적인 자리로서의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보도를 보면 뭐 이런 방안이라고 해서 보도가 많이 나오던데. 네네네. 지금 그럼 변호사님이 파악한 정부 안은 어떤 거예요? 좀 간략하게 그러니까 추려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짧게 정리하자면 일단은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가 갚아야 될 채무를 대한민국 정부가 대신 변제하되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일제 피해자 재단이 나서서 미쓰비시 중공업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라는 것이고 그 재원은 포스코에서 가지고 있는 재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미쓰비시는 돈을 한 푼도 안 낸다라는 겁니까? 이 재단에? 저희가 알기로는 미쓰비시나 일본 측 혹은 일본 정부에서의 출연은 전혀 약속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일부 보도를 보면 이 재단에 일단 포스코 이런 데서 돈을 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피해자분들에게 배상을 해주고 나중에 미쓰비시로부터 돈을 받는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접근한다라는 어떤 그 시나리오도 보도가 되고 있던데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까 그러면? 외교부에서는 일본 쪽의 선의를 믿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서화된 협의안 혹은 협상안, 합의안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중에 일본 측으로부터 받겠다라는 것은 합의안에 전혀 들어있지 않고요. 그냥 선의를 기대하겠다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라고 하는 게 나중에라도 그러니까 출연해주면 고맙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이 수준이라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고요. 사실 통상의 외교 관계에서는 충분히 그런 식의 기대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 한일 관계의 특수성에 있어서는 일본 측의 그러한 선의를 믿기 쉽지 않거든요. 단적인 예로 우리가 2016년 위안부 합의를 했지만 명문화된 합의 내용에 대해서도 일본 측은 사후에 그 합의 내용을 부인하기도 하고 폄하하기도 하고 왜곡하기도 하고 했는데 전혀 합의안에 없는 내용들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지금 피해자분들이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전범기업의 그 사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빠지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선행 조치는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먼저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일본 측의 주장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형태인 것 같고 우리가 선 이행한다면 일본 측이 사죄하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적인 우리 쪽의 바람 이 정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선의를 가지고 그러니까 기다려 본다 이겁니까 그러면 사죄 표명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일본 쪽하고 협상한 게 진척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얘기는? 저는 진척된 게 많이 있을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지만 사실 막상 외교부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외교랄지 일반적인 사인 간의 합의에 있어서도 사실 이를테면 무게 있게 받아들일 만한 내용은 아닌 것이죠. 그 정도라면. 그래요? 아니 그러면 오늘 공개 토론은 공개 토론이고
그 전 단계에서 외교부가 이제 그 피해자분들 찾아뵙고 설명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네. 사전에 비공식적으로라도 어떤 전달되어 온 내용이 없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크게 2번 외교부를 광주에서 만났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들을 만났는데요. 네. 이제 외교부 관계자들의 내용은 주로 제가 지금 말한 내용 정도인 것 같고요. 어허. 사실 그 사전 의견 수렴을 하러 왔던 당시 상황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예. 7월 말에는 그 피해자를 만나러 외교부 당국자들이 왔었는데 예. 그때 그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서 이 재판을 멈추게 해달라라는 의견서를 제출해서 그것을 사후에 해명하러 온 자리였고요. 예. 두 번째는 양금덕 할머니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인권상 후보로 올랐었는데 국무회의에서 무산됐거든요. 네. 또 그 며칠 뒤에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하면서 와서 또 그 내용 해명하느라고 거의 뭐 시간을 보냈죠. 저희들이 뭐 이렇다 할 의견을 제출할 만한 상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이따 여쭤봐야 되는데 좀 그러면 아무튼 요런 그러니까 외교부가 뭔가 마련했다는 요 해법에 대해서 양금덕 할머니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양금덕 할머니는 사실 외교부 입장에 대해서 좀 신뢰하지 못하고 계시죠. 네. 양금덕 할머니는 일관되게 그렇습니다. 어렵게 사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꼭 돈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보다는 네.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게 내가 하나라도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하셨죠. 그래서 일본 측의 사죄나 일본 측의 출연이 없이 이렇게 진행된다면 내가 왜 그 돈을 받아야 되느냐. 나는 불우이웃돕기 대상자는 아니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양금덕 할머니는 일본 측의 선행적인 사죄랄 출연이 없으시면 네. 외교부 안을 수용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그러면 지금 수용을 못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외교부가 이 방안을 그냥 밀어붙인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세요? 일단은 원칙대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 쌓았던 것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해왔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사실 강제 집행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판결 내린 그대로 이제 그냥 절차 진행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예. 물론 저희가 지금 외교적인 어려움이 있으니 우리가 생각하는 안 100%를 모두 관찰하겠다라는 입장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충분히 외교적인 상황은 고려할 수 있지만 적어도 원칙이 50% 정도는 수용되는 그런 상황에서의 대안이 마련돼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인 양보안 혹은 피해자 측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양보안이라면 피해자 측이 왜 그걸 수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일 뿐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그 훈장 서운이 그 불발된 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외교부가 혹시 좀 그 뒤에 그러니까 뭐 설명하고 이런 게 있어요? 외교부가 그 서운 취소를 하고 난 뒤에 네. 취소가 아니면 무산이죠. 무산하고 뒤에 저희에게 와가지고 설명을 했었는데 그냥 매우 절차적인 형식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관련 부처 협의를 위해서 잠시 보류한 것이다라는 것인데 사실 이런 상들은 잠시 보류하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관련 부처가 뭘 협의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일단 외교부가 한 번도 인권상에 대한 관련 부처가 돼본 적도 없고요. 네. 무엇을 협의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내용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일본 측 눈치 보기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뭐 일본 쪽에서 뭐 반발이나 뭐 이런 게 있었던 건가요? 그건 저희가 알 수 없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 말고 얼마 전에 그 무토 전 일본 대사에 대한 서운 취소 논의가 있었는데 외교부는 그 미쓰비시의 고문이었던 그 전 일본 대사의 서운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는 말이죠. 미쓰비시 고문에게 훈장 준 적이 있어요? 훈장을 아마 몇 년 전에 줬었는데 네. 그 이분이 일본에 돌아가가지고 매우 그 폄한 적인 책을 쓰고 토론회도 나가고 뭐 이래가지고 그 무토 대사라는 그 사람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서운 유지 여부는 외교부가 관할인데 취소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외교부가 고려하고 있는 배려하고 있는 쪽이 어느 쪽인지는 좀 드러나는 것이죠. 참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 지금 관련 시민단체가 4곳이 있는데 네. 변호사님이 소속되어 있는 미쓰비시 대리인단하고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이 네. 두 곳은 토론에 불참한다고 하는데 다른 두 곳은 또 참여한다고 하거든요. 입장차가 예, 뭐 좀 그렇습니다. 많이 갈리는 건가요? 사실 저희 쪽 입장은 이렇게 토론회를 형이화되게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라는 강력한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 나왔던 것이거든요. 예. 참여하신 임재성 변호사나 지금 민족문제연구소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서 내부적으로 그런 뭐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이야기하는데 서로 역할 분담을 하기로 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할 분담. 큰 틀에서의 문제의식은 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예. 내부적으로는 이제 뭐 대외적으로는 서로 역할 분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장 차가 갈리는 건 아니다. 입장이 갈리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에서 싸우고 밖에서 싸운다 이런 겁니까? 그러면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네. 뭐 이렇게 뭐 어쨌든 저희가 이런 토론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한 합의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대리인단의 김정희 변호사였습니다.